안녕하세요. 빠르고 정확한 BMW 소식을 전해드리는 코오롱 모터스 아나운서 이희건입니다. 오늘 비교해볼 차량은 BMW 5 그리고 X3입니다. 더 뉴 5는 BMW를 대표하는 스포츠 프리미엄 세단으로 편안함, 스포티함, 그리고 역동성을 모두 갖춘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 8세대는 강렬한 디자인, 더 커진 차체, 화려한 실내, 그리고 최신 편의사양으로 돌아왔습니다. 더 뉴 X3는 BMW의 베스트셀러 중형 SAV로 BMW의 운전 재미는 물론 SUV 특유의 다재다능한 매력을 갖춘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 X3 부분 변경 모델은 더 강인한 느낌의 익스테리어 디자인, 모던한 인테리어 디자인, 그리고 대폭 강화된 기본 편의사양을 갖췄습니다. 네, 차량 설명을 위해서 SC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코오롱 모터스 BMW 부천전 시장에 근무하고 있는 김우진 과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소비자분들이 굉장히 또 많이 고민하시는 5 시리즈 그리고 X3를 비교해 볼 거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실제로 좀 고민을 많이 하시죠? 엄청난 고민들을 하시죠. 그럴 것 같아요.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근데 우선은 좀 가격대도 비슷하잖아요. 맞습니다. 520i 베이스 모델은 6,880만 원, X3 20i X라인은 7천만 원의 가격을 갖고 있습니다. 가격이 120만 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또 고민을 하고 계시고, 또 재밌는 건 두 차량이 동일한 플랫폼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실내 공간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흡사하기 때문에 정말 많이 고민을 하시는 두 차종입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그러면은 보시는 분들의 고민을 저희가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게 한번 열심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차량 같은 경우는 최근에 페이스리프트 그리고 풀체인지를 겪으면서 BMW의 신형 디자인을 완벽히 적용한 상태잖아요. 맞습니다. 네, 한번 전면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5 시리즈부터 설명을 드리면, 신형 5 시리즈로 풀체인지가 되면서 BMW가 추구하는 최신 디자인 언어가 대거 적용이 되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차를 사람으로 따진다면 그 강렬한 인상을 준 게 바로 헤드라이트,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데요. 헤드라이트 부분이 과거 전작과 달리 본넷 끝라인을 따라 수직으로 올라가면서 끝나는 그런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나왔던 E60 바디처럼 헤드라이트 디자인이 굉장히 날카롭다는 게 특징이 될 수 있고, 아이코닉 글로우가 적용된 신형 키드니 그릴이 있습니다. 사실 이 신형 키드니 그릴은 서 있을 때도 멋있지만 다른 차량들이 도로에 주행을 하다 사이드미러로 이 차를 봤을 때 이 차의 존재감을 강렬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또 도로에서 그걸 봤거든요. 근데 그 존재감이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 점들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고, 그리고 좀 커지기도 커졌잖아요. 맞습니다. 세 번째 디자인 특징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거대해진 차체입니다. 첫 번째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본넷의 높이인데요. 전작보다 본넷의 높이가 꽤 많이 올라오게 되면서 정면으로 봤을 때 느껴지는 볼륨감이 상당히 거대해졌다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5 시리즈를 가볍게 살펴봤고요. 그럼 X3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은 어떻죠? X3도 최신 디자인 언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헤드라이트는 10mm 정도 얇아지면서 조금 더 샤프하고 강렬한 인상을 주는 디자인으로 바뀌었고, 그 외에도 헤드라이트가 얇아지면 그 밑에 공간이 여백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더 볼드하게 처리를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키드니 그릴 아래쪽에 이 에어 인테이크 홀도 육각형으로 조금 더 형상화가 강렬하게 되면서 많은 고객들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디테일한 부분에서 많이 신경을 썼군요.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두 모델은 어떤 패키지가 적용됐나요? 두 모델 모두 M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에서부터 강렬한 느낌을 주는 그런 스포티한 외관을 갖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제 두 차량의 측면부를 한번 비교해 볼 텐데요. 확실히 전면부에서 봤을 때보다 측면부에서 보니까 그 차이점이 확연히 보이죠. 맞습니다. 특히 신형 5 시리즈의 측면부 디자인은 정말 새롭습니다. BMW의 최신 디자인 언어, 그리고 BMW가 출시한 두 가지 컨셉트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i 비전 T 그리고 i 비전 서큘러라는 두 가지 차종이 있는데, 거기에 적용된 디자인 철학이 그대로 신형 5 시리즈의 측면부에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특징이라고 따져본다면 첫 번째는 과감하게 선들을 많이 없애고 이 형상을 면으로 표현하는 데 있습니다. 굉장히 미니멀하고 굉장히 심플합니다. 덩어리감이 좀 더 많이 보이는 그런 과감한 디자인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5 시리즈가 그런 식으로 조금 변했다면 이제 X3는 어떤 식으로 조금 변화가 있었을까요? 네, X3는 페이스리프트 LCI로 변경이 되면서 측면 디자인은 사실 변경이 되지 않았습니다. 헤드라이트와 테일라이트에만 신형 디자인 언어가 적용이 되었고, 측면부는 기존 모델처럼 과감한 볼륨감이 많이 보이는 그런 디자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궁금한 게 많은 분들이 어떤 부분을 좀 더 선호하세요? 아직까지는 X3의 디자인을 조금 더 익숙하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어쩐지 저도 X3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은 고객님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근데 또 5 시리즈가 이번에 굉장히 차도 커졌잖아요. 네. 큰 차를 원했던 분들, 특히 이제 크기 때문에 SUV를 좀 선택하시는 분들도 살짝 세단의 마음을 흔들릴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신형 5 시리즈는 차량의 크기가 거대해지면서 X3를 보시는 분들이 그래서 더 많은 고민을 하시기도 합니다. 아, 점점 더 고민이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뒤쪽으로 가서 후면부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제 차량의 후면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 시리즈부터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신형 5 시리즈의 디자인은 테일라이트가 굉장히 얇아졌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건 비단 BMW뿐 아니라 최근 나오는 모든 자동차들이 테일라이트의 디자인이 굉장히 얇아지고 있는 트렌드를 갖고 있는데요. 테일라이트가 얇아지면서 그 아랫부분, 트렁크 라인과 범퍼 부분이 조금 더 넓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를 어떻게 표현하는가가 많은 디자이너들의 숙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신형 5 시리즈는 이런 부분을 굉장히 슬림하고 볼드하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건 역시 BMW의 최신 디자인 언어를 따른 부분입니다. 근데 저 궁금한 게 아까부터 이제 디자인 언어를 굉장히 강조하셨잖아요. 어떤 디자인 언어길래 이 얇은 램프를 강조하고 덩어리진 그런 조형미를 강조를 하는지 궁금한데요. 네, BMW 코리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BMW i 비전에 대해 잘 나와 있습니다. i 비전의 특징은 외관은 조금 더 미니멀하고 슬림하게 뽑으면서 사실은 실내에서 운전자와 차량이 소통하는 철학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철학이라 보시면 되고, 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X3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X3는 부분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분 변경 전 모델 대비 많은 디자인이 달라지진 않았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테일라이트가 역시 각지게 변모되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테일라이트에서 강렬한 인상을 주기 위함도 있고 BMW의 최신 디자인 언어 역시 좀 더 슬림하고 면으로 표현되는 걸 늘렸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테일라이트가 이어지는 여기 트렁크에도 보통 우리가 요새는 잘 쓰지 않는 단어긴 합니다만 캐릭터 라인을 넣어서 차량을 조금 더 면으로 표현하는 데 집중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확실히 이제 X3 같은 경우는 해치백이고 이제 5 시리즈 같은 경우는 노치백인데 이게 이제 고객님들의 관점에 따라서 좀 선호하시는 게 다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해치백이라고 부르는 이런 SUV 형태, 엉덩이가 짤뚱하게 잘려있는 이런 형태를 해치백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용도는 보통 많은 기능을, 많은 역할을 수행하는 차량에 이런 해치백 디자인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해치백의 특징은 트렁크를 열었을 때 트렁크 공간과 2열, 뒷좌석이 뚫려있는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의 출납도 굉장히 빠르고 짐을 수직으로도 높게 적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게 해치백입니다. 반면에 노치백, 우리가 보통 세단 혹은 살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노치백 모델의 특징은 트렁크랑 뒷공간이 완전히 격벽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트렁크에 어떤 짐들이 굴러다니거나 할 때도 소음이 내부로 유입이 적게 되고, 그리고 수직으로 높다기보다는 수평으로 깊게 짐을 수납해야 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게 바로 이런 노치백 모델입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지금 5 시리즈에 타 있는데요. 실내 디자인 굉장히 많이 바뀌었잖아요.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신형 5 시리즈의 디자인 특징은 첫 번째가 광활하게 들어간 커브드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리고 커브드 디스플레이에서도 이쪽은 계기판의 역할을 담당하고 이쪽이 컨트롤 디스플레이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또 여기 들어가 있는 ID 8.5 OS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ID 8.5 OS는 이제 많은 고객들께도 익숙해진 OS인데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는 것과 거의 동일하게 유사한 환경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모든 기능들이 어플화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운전자가 언제든 단축키를 이용해서 자주 쓰는 기능들만 따로 모아놓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센터 페시아에 있는 버튼들이 안으로 다 들어가면서 여기는 상당히 미니멀해졌다고 또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미니멀한 변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만 해도 굉장히 세련되면서 뭔가 안으로 다 들어가 있으니까 굉장히 멋있달까요? 맞습니다. BMW가 이번 신형 모델부터 추구하고자 하는 바는 외관을 멋있게 만드는 것보단 외관은 최대한 미니멀리즘하게, 그리고 실내는 최대한 화려하게 만들면서도 이 화려함이 많은 버튼들로 이루어지는 게 아닌 이런 기능의 단순화와 화려한 비주얼로 만드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많은 버튼들이 화면 안으로 생략되었고 여기 안에서 전부 다 조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전 궁금한 게 소비자 반응이 실제로 궁금한데요. 정말 현장에서는 반반입니다.
익숙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만 불편해 하시는 분들께는 앞으로 모든 자동차 회사가 이렇게 커다란 디스플레이를 갖춘 형태로 갈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적응하시라고 안내를 드리는 편입니다. 아, 그 변화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어느 정도 좀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군요. 맞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피처폰이라는 핸드폰을 쓸 때도 그때 당시는 다 키보드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전부 다 키보드가 화면 안으로 들어왔듯이 자동차도 그런 과도기를 겪는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가장 큰 특징은 제가 봐도 이 디스플레이라고 볼 수 있겠고, 사실 이런 기어 부분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잖아요. 맞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BMW의 최신 디자인의 흐름은 실내를 조금 더 미니멀하게 만들면서도 화려하게 만드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기어 레버는 과거에는 긴 방식의 기어 셀렉터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토글 방식으로 바뀌어서 조금 더 조작을 쉽게 만들고 공간을 덜 차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주차 브레이크, 사이드 브레이크 같은 경우도 기존에 당기던 방식에서 지금은 버튼 한 번만 눌러주면 사이드 브레이크 체결과 함께 문 잠금 해제도 동시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존에 기어 노브를 좀 사용하셨던 분들은 이제 이런 변화가 익숙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써보시면은 진짜 금방 적응이 되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편안함을 느끼실 것 같고, 핸들 같은 경우에도 좀 바뀌지 않았나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스티어링 휠의 경우에도 형상이 바뀌었습니다.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팔각형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아랫단이 일자로 깎인 D컷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형태로 바뀌면서 조작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간편해졌고, 특히 승하차 시에 허벅지가 스티어링 휠에 쓸리는 일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동그란 스티어링 휠이 그냥 이제 D컷으로 됐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이게 활동할 때 편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실제로는 레이싱에서 많이 이 D컷을 쓰게 되는데요. 이유가 내 핸들이 어디까지 돌아가 있냐를 한눈에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도 있군요. 네. 좋습니다. 아무래도 5 시리즈가 이제 풀 체인지가 됐기 때문에 기존의 X3랑은 살짝 이제 차이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좀 차이가 있을까요? 기능 자체는 사실은 다 비슷하지만 이걸 구성하는 레이아웃과 그리고 구성하는 부품들이 바뀌었습니다. X3는 계기판과 컨트롤 디스플레이가 분리되어 있다면 신형 5 시리즈 모델은 커브드 디스플레이로 한 장의 디스플레이를 표현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기어 셀렉터, 기어 노브가 있는 방식과 토글로 바뀐 방식, 그리고 사이드 브레이크 레버가 레버로 있는 방식과 버튼으로 바뀐 방식, 이런 점들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거 물어보는 고객님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외관은 X3를 원하는데 이 안쪽의 인테리어 디자인은 지금의 5 시리즈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요구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다만 안 되는 부분을 설명드리면, 차량에는 헤드 유닛이라고 하는 컴퓨터가 하나 들어갑니다. 그 컴퓨터에 따라서 이런 프로그램도 버전이 전부 다 다르게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X3와 5 시리즈에 들어간 헤드 유닛이 각각 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디자인을 적용하기도 어렵고, 이런 신형의 멋진 디자인을 원하시는 경우는 내년에 나올 풀체인지 X3를 기다려 봐야 됩니다. 그것도 기다려야 되는군요. 맞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네, 두 모델의 파워트레인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X3부터 설명드릴 건데요. X3는 4기통 엔진 두 가지 라인업이 있습니다. 20i가 있고 20D가 있습니다. 20i는 184마력, 그리고 디젤인 20D는 190마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PHEV 모델이 하나 또 있는데요. 302라고 하는 라인업이 있고, 이 모델은 184마력의 가솔린 엔진과 109마력의 전기 모터가 결합되어서 총 292마력의 합선 출력을 냅니다. 그리고 이 외에 또 6기통 모델 3000cc 배기량을 가진 엔진이 또 두 가지 라인업이 있습니다. X3 M40i 그리고 X3M 두 가지 라인업이 있고, X3 M40i에 적용된 마력은 378마력, 그리고 X3M은 530마력을 갖고 있습니다. 5 시리즈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현재 출시된 5 시리즈는 전부 다 2.0 4기통 엔진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출시된 신형 5 시리즈는 전부 다 MHE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여기에 있는 520i의 경우에는 194마력, 그리고 23D라고 하는 디젤 엔진은 197마력, 그리고 30i도 역시 4기통 엔진인데 그 엔진은 258마력의 출력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제 5 시리즈에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출시된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맞습니다. 신형 5 시리즈 모델도 곧 PHEV 모델의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차량을 선택함에 있어서 모든 파워트레인을 다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5 시리즈뿐 아니라 X3도 이미 iX3라는 걸출한 전기차 모델이 있습니다. 그리고 5 시리즈에는 i5란 모델이 있어서 고객들께서 더 다양한 라인업으로 원하시는 모델을 선택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소식이네요.
네, 이렇게 해서 페이스리프트 그리고 풀체인지를 거친 X3 그 5 시리즈 한번 살펴봤는데요. 두 모델 다 BMW의 최신 디자인 철학을 담은 그런 멋진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단이냐 SUV냐 이거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선택을 하면 좋을까요, SG님? 지금 희건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고객들께서도 이 차냐를 갖고 정말 많은 고민을 하십니다. 저의 경험으로 비추어 봤을 때 대부분의 고객께서는 가족을 형성하고 계신 그런 고객들이 가장 많으셨어요. 그래서 아이가 있는 경우 그리고 아이가 없는 경우도 두 차량을 놓고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시고는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떤 차종을 고르시던 간에 훌륭한 만족감을 드릴 수 있다는 게 이 두 모델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만약 나는 겨울철이나 휴가철에 어떤 레저 활동을 즐기신다라고 하신다면 그때는 트렁크가 조금 더 넓은 X3를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또 이제 달라질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가족을 이루고 있거나 아니면은 1인 혹은 2인 가구일 때는 5 시리즈가 좀 더 적당하다고 보시나요? 저는 5 시리즈를 추천드릴 겁니다. 왜요? SUV 대비 세단은 승차감에서 엄청난 이점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이 많지 않으시다고 할 때는 5 시리즈를 구입하셔서 훌륭한 승차감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또 그 SUV에서 내리는 그 하차감, 그 감성을 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X3를 선택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여러분들 합리적인 소비를 하시면 참 좋겠네요. 그러면 이제 세단이랑 SUV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적인 차이 외에도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디자인적인 차이 외에도 용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준비된 두 가지 모델에서는 구동 방식도 차이가 있는데요. 520i 모델은 후륜 구동만 모델이 나와 있고 X3는 X라인 모델 기본형을 고르셔도 전부 다 4륜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4륜이 들어간 모델은 꼭 오프로드에만 쓰시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인 주행에서도 4륜의 장점을 느낄 수 있고 반대로 520i와 같은 후륜 구동 모델을 구입하시는 경우는 운전의 즐거움과 고급스러움을 조금 더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결국에는 뭘 선택해도 후회는 없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오롱모터스 아나운서 이희건, 김우진 과장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